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소점포 활성화 전략 세 번째 시간으로 마케팅과 고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성공한 소점포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케팅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마케팅이 뭐다? 예? 맞습니다. 고객이 자기 점포로 찾아오게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 뭐 빵집 이러면 생각나는 브랜드들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근데 그 브랜드가 떠오른 브랜드로 꼭 그 브랜드에 가서 빵을 사서 그 빵을 만족하다고 생각을 그게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만족하진 않고 만족한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추천까지 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냐면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고객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상품을 구매할 때 꼭 그 브랜드에 가서 상품을 사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갈 확률은 많죠. 그죠? 근데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상품이 되든 뭐 어떤 메뉴가 되든 가지고 구매를 하러 갔는데 만족을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만족을 못 하면 안 가죠,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엔 떠오르기는 그 브랜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거기는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마케팅은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본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을 쓰지만 소점포에서 마케팅 비용에 엄청난 돈을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점포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소점포에 실제 그 적용한 사례를 통해서 보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우선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식당에는 남자분들은 입장이 안 돼. 반드시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남자분도 들어가려면 여자분들을 모시고 가야 돼. 그런 식당이 있어요. 있어요. 어딘지 가르쳐 드릴까요? 나중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실제 그런 데 있는데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남자들만 와도 받고 여자들만 오셔도 받고 뭐 관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컨셉을 잡은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 점포만의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게 주변에서는 전부 다 그래서 저 양반 저 지정씨 아니다고. 아니 뭐 아무 사람 많이 봐도 많이 팔면 장땡이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뭐냐 하면은 남자분들끼리 와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이러면 분위기가 좀 그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끼면은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죠. 전체적으로 그런 부드러운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은 오는 고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죠. 만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그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나면은 여자분들은 어디로 가요?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데도 있고 또 한 군데는 하루에 딱 판매량을 정해 놓습니다. 한정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점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그릇만 팔겠다. 뭐 칼국수집인데 예를 들자면은 그럼 300그릇만 딱 준비해요. 그래서 그게 손님이 막 일찍부터 몰려가지고 12시에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소 씻고 문 닫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뭘 하면 돼요? 나머지는 내일 딱 준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일 고매출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준비한 거 완전히 다 소진시켜서 팔고 300명을 서빙할 수 있는 최적의 인원만 딱 세팅해 놓으면은 로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이 없으니까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게 소점포가 외식업이든
뭐 어떤 업종이든 간에 소점포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형태가 이런 겁니다. 가능만 하다면은.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그릇 팔려고 하면 500그릇 팔아요. 24시간 하면 팔아. 그럼 24시간 해서 팔고 다음날 피곤해가지고 막 이러고 제대로 서빙도 안 되고 컨디션이 안 좋은데 준비가 제대로 되겠냐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500그릇이 천년만에 500그릇 못 간단 말입니다. 손님이 줄고 이렇게 되는데 항상 300그릇만 준비를 하게 되면은 최상의 상태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고객을 가져가는 거예요. 늦게 온 고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부터 안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내일은 30분 먼저 와야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그 식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즘은 뭐 24시간도 하고 많이 하는데 어떤 식당은 3시부터 5시까지는 아예 장사를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 시간에 팔면은 뭐 매출 한 2, 30만 원 올릴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쉬는 거죠. 저녁 장사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종업원들도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필요하면 일을 하기 어려워요. 그죠? 적당히 쉬어야 돼. 그건 주인이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 강원도 저 산골짜기 어디 가면은 송어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예약을 안 받습니다. 절대로 예약을 안 받아요. 누가 예약을 해도 예약을 안 받아요. 왜? 거기는 먼저 오는 사람한테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원칙은요,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식당하고 그 일반적으로 소점포에서는 사실은 예약 받는 게 좀 불합리한 게 사실은 많아요. 그렇다고 뭐 앞으로는 예약 안 받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간이 크다든가 이런 넓은 업소에서는 예약을 받고 해야 되겠지만은 작은 데는 먼저 오는 사람이 예약 받은 손님이 안 와. 그러면 손님 와서 불편한 자리에 앉고 기다려. 이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런 걸 아주 슬기롭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어떤 데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함부로 먹으면 혼나요, 주인한테. 먹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뭐 안 그렇으면 손님들은요, 고객들은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가르치는 정보가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주는 정보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고맙게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배우잖아, 그죠? 다음에 다른 사람 데려가 친구. 자기가 가르쳐줘.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소점포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특화된 특징적인 이런 마케팅 요소들을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서 광고를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끌어들이기는 잘 끌어들여. 근데 이 사람이 요 왔다 가면 다시 안 와. 얼마나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 왔는데 한 사람 온 사람이 다음에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거기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 이러면은 고객이 뭐예요? 그럼 손님은 뭐예요? 미치겠네. 고객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객 이러면 일반적으로 그 자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고객 그런 분들을 이제 고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잠재 고객이라 그럽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내 고객은 누구냐 하면은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만 내 고객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내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만 내 고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100명이 여자분들이 와서 옷을 한 1000벌 막 갈아입고 가고 막 갈아입고 가고 다 하나도 안 샀어. 고객 아니죠. 근데 함부로 못 하잖아. 왜? 왜 못 해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딱 점지해서 이 사람은 고객 안 돼 이러면은 함부로 해도 돼. 정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객은
나한테 이익을 발생시켜 주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점포나 이 자영업자들이 그런 고객들을 내 점포로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그게 이제 마케팅의 한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오게 왔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 돈이 덜 드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옆집 단골을 우리 집으로 뺏으려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이승엽이를 데려오는데 돈이 많이 들죠. 그러면 어떤 신인을 무명을 싸게 해서 발굴해서 키우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방문을 계속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들은요, 1등을 기억합니다. 1등을 기억해요. 첫 번째를 기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당에 이름 붙어 있는 게 아마 원조일 거예요, 원조. 죄다 원조래. 나는 그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제가 아는 모 지역의 원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옆에서 다 원조래. 내가 가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요. 고객들 마음속에 처음 시작하고 1번 그거에 대한 그 막연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죠. 글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 때 그런 첫 번째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제 이렇게 그 업종들 보면은 그런 아이템의 첫 번째 브랜드가 오래 기억되고 오래 이렇게 고객들한테 인지되는 것도 뭐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은 고객 관리를 해야 되지만은 관리 이전에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굴하려면 어느 고객을 발굴해야 되냐면 나한테 이익을 주는 고객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 고객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 잠재 고객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내 점포가 내 가게가 여기에 이만큼 있다고 보면은 이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자기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축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올 수 있는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을 일단 잠재 고객으로 보고 그걸 이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잠재 고객은 누구한테나 갈 수 있는 고객들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방문을 해서 구매를 하면 일단 구매 고객이 되고 그죠? 구매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잠재 고객이 남아 왔다 가면은 구매하고 그다음에 다시 와. 그럼 뭐가 돼요? 다시 한번 오면은 재방문을 계속 하게 되면은 고정 고객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단골이라 그러죠.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신자 고객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 집에 안 가면 안 돼. 자기는 무조건 가고 자기 안 하는 사람도 데려가고. 자기가 거의 막 사장 행세하는 거 같아요. 홍보 다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점포를 어떤 형태든지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신자 고객 한 몇 명 딱 확보하면은 아주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럼 이 신자 고객이 저절로 이거는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잠재 고객이 바로 절로 갑니까? 못 가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마케팅의 포인트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고객으로는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추파를 던져야 된다. 노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게 하면은 오게 한 고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매를 하게끔. 그죠? 구매를 하게끔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구매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죠. 어쨌든 항상 고객이 와서 고객이 구매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군인이 왜 매일 훈련해요? 왜 훈련해요? 뭘 대비? 전쟁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군인이 훈련하는 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잖아요. 저기 뭐 내가 맨날 매달 며칠에 쳐들어갈게. 그때 좀 기다려줘. 이러나?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고객이 언제 와서 구매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걸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서비스가 별게 아니죠. 근데 그런 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 구매 고객이 재방문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구매 고객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족을. 그 고객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품만 좋으면 무조건 만족할 것이다. 서비스만 좋으면 뭐 고객은 오케이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시설만 좋으면 된다. 착각입니다. 고객마다 다 틀립니다. 그 고객은 뭐냐면은 자기 문제가 있어요.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모르죠. 그죠? 근데 재방문을 하는 고객은 그 문제가 일단은 해결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재방문한 고객을 다시 재방문하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저절로 와요. 자, 누가 길 가다가 느닷없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베이커리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뭡니까? 이래 딱 물어. 자, 그러고 생각나. 그러고 만약에 돈을 5,000원을 주면서 가서 빵을 좀 사오세요. 그러면은 그 브랜드를 찾아가서 사온 사람이 있고, 가까운 데 가서 찾아온 사람이 있고, 자기가 이때까지 빵에 대해서 가장 만족감을 느낀 동네 독립제과점 가서 사올 수도 있어요. 그건 다 틀리다는 거죠. 유명하다고 해서 모든 고객들이 다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점포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고객을 재방문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족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제 단골 고객들은 오지 마라 그래도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이제 때가 되면 오죠. 근데 이 단골은 부지불식간에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생겼다가 사라져요. 단골이 주인한테 와서 내일부터 이 고민이 좀 생겨서 단골 안 할랍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안 하면은 주인이 대비를 하죠. 저 양반이 우리 점포에 끼친 매출 기여도가 이 정도인데 저 양반이 단골 안 하면 당장 매출 펑크가 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 싹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주인 잘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단골 하나 둘씩 빠져나가. 그때 알면 어떻게 돼요? 늦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자는 뭘 해야 되냐면은 계속 단골을 만드는 작업을 이쪽에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제일 이제 점포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초기 한 6개월 정도 딱 하니 장사가 잘 됐어. 자기가 잘한 줄 알아. 그건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준 건데. 그러고 나서 이 정도 막 우리는 덜 오신 분 단골도 있고 이래가지고 별로 이제 하고 신경을 또 넣는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매출이 그렇다고요. 아침에 하루아침에 푹 빠지면 그것도 정신 부쩍 드는데 살살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럴 때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단골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잠재 고객을 모아서 구매 고객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단체 손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오면 점포에서 많이 좋아합니다. 덩치가 큰 고객이 꼭 매출을 많이 올려줄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그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상품,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고객이 진짜 좋은 고객이에요. 그게 1등 고객이지 뭐 데리고 와가지고 분위기만 험악하게 만들고 가고 이런 고객은 반드시 좋은 고객은 아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 가장 이상적인 고객은 뭔지 아세요? 가장 이상적인 고객은 제발 와서 주인한테 와서 나한테 그거 좀 팔아달라고 하는 고객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은 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데가 있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우동 먹기 위해서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요. 그런 고객이 이상적인 고객이야. 그럼 옆집 우동집이 없느냐? 많아요. 안 가요. 그 집만 가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기다려. 이해가 안 가잖아, 우리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절대 안 기다리죠. 옆에 가서 된장에 찍어 먹더라도 그냥 맛없더라도 일단 먹자 이러고 하지. 왜 기다리냐 이렇게 하지. 안 기다리잖아. 기다립니다. 뭐냐면 그러면 역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고객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죠. 나는 팔기 싫은데도 와서 좀 제발 좀 팔아주세요. 지금은 반대잖아. 제발 내 거 좀 사주세요. 사주세요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전부 다 마케팅이에요. 서비스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객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이 인구가 다 내 고객 아니에요. 그럼 힘들어요. 딱 내 고객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지. 자, 여자분들만 출입하게 하는 그 가게는 여성분들이 고객이야. 그죠? 남자들은 고객으로 안 쳐. 다만 여성분들이 가족도 있고 신랑하고 와야 되는데 그럼 맨날 신랑 그러니까 데려오는 것까지 인정. 그럼 그렇게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고객을.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객이 아닌 옆집하고 내하고 고객 틀려, 패턴이. 근데 옆집에 손님이 자꾸 많이 생기고 난 안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고객한테 충실할 생각 안 하고 저 잘 되니까 저기 뭐 팔려 잘 되느냐. 올갱이국 새로 했는데 잘 돼. 그냥 올갱이 그럼 그게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객을 한정시키면 시킬수록 퀄리티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메뉴 음식점 같은 경우 메뉴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전문적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판매자하고 구매자는 그 감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이 좋다고만 이야기해. 상품이 좋다고. 그것만 강조하는 거라. 근데 그 상품이 좋은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는 사람은 내 문제가 있어요. 내 관심이 틀려. 나는 가격이 적당한 걸 찾는데 저 사람은 상품만 좋은 거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막 짜증나지 속으로 이제. 예, 이러다 나중에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항상 고객은 인지를 하면 돼. 인지를 해야 되고 이해하고 비교 검토한 후에 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식당에 점심시간에 오피스가에 많은 사람이 놔주고 다 찾아가 식당을. 어떤 사람은 가까운데 어떤 사람은 저 골목골목 뒤로 가. 가면서도 이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져요. 야, 오늘은 뭐고 잘 이해를 하고 그 먹어보니 그게 좋더라. 그래서 그걸로 가자. 결론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지 사람들은.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고객들은 그런 판단에서 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고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리를 좀 해보면은 마케팅은 고객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일단은 모으는 작업이에요. 기본적으로 모아야 일단 와야 뭘 다시 오게 하든 뭘 하든 하니까 모으는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으면 뭐해? 판매가 안 이루어지는데 진정한 고객으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 고객은 고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객은 고객이에요. 무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객은 고객이에요. 예. 그다음에 고정 고객이 중요합니다. 고정 고객이. 그러니까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화 시켜서 재방문을 하게 해서 고정 고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고정 고객. 이 고정 고객 숫자가 많은 점포는 절대로 전쟁이 나도 매출은 올라갑니다. 이 극단적인 표현인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고정 고객을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약간의 외부적 요인에 그냥 타격을 심하게 받죠. 예?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골은 부지불식간에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단골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단골 만드는. 이거 안 하는 순간은 힘들어요. 예? 그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객은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뭐 그 관심 없습니다. 내가 가격이 나는 싼 게 무조건 나는 최고의 가치를 둔다 이러면 싸면 돼. 이게 어디서 어디 원산지 어디 관심 없어요. 반대로 가격보다가는 뭐가 중요해요? 어? 질이 중요하다 싶으면 그런 부분에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소점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